그래서 이런 내공이 높다고. 이것은 선사시대부터 이곳에서 성혈을 파며 어떤 신앙의례를 거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성혈은 선사시대 신앙의례의 상징인 것이다. 미륵사가 들어선 곳이 바로 이 장군봉 그 바로 아래 계곡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사지에서 이 미륵산을 쳐다봤을 경우에 이게 정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봉에 있었던 이런 조각의 어떤 신앙, 정서, 의례를 그대로 믹산 미륵사지에 참관하면서 수용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사인들의 신앙은 삼국시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바로 그 선사인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 윷판형 암각화인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주초석에 윷판형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산 정상이나 무덤 부분에서도 똑같은 윷판형 무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만 보더라도 이것이 윷놀이판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늬는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윷놀이 하면 그 윷과 윷판을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상을 전환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윷과 윷판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윷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윷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취재팀은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고산 윤선도 유물관을 찾았다. 고산과 해남 윤씨 가문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에서 취재팀은 강렬한 자화상을 만났다. 주인공은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제 윤두서. 우리나라 사실주의 화풍의 선구자이자 천재 화가로 알려진 윤두서는 천문, 소리 등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가 남긴 유물 한 점이 취재팀의 눈길을 끌었다. 영기경이라고 쓰인 옛 서적 한 권과 용도를 알 수 없는 나무 상자였다. 이러한 것도 요게 몇 개입니까, 요게? 자세히는 안 씌워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주사위 같은 것도 있고, 네. 요새 주사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인가 다르죠.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다르죠. 예. 그리고 이 안에가 또 무엇이 있었냐면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 차는 어디다 잘 치워놨어요. 뭐 없애든 안 합니다. 그 선조들이 쓰셨던 것은 잘 보존하고. 그 요거의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나요? 전혀 몰라요. 내용은 저 책 안에가. 영기경의 앞쪽에는 모두 125가지의 괴가 차례대로 적혀 있다. 책의 서문은 영기경이 중국의 유명한 점술서임을 밝혀주고 있다. 영기경은 영기로 점을 쳐서 나온 괴를 해석한 책인데 표면에 상중하가 적혀 있는 이것이 바로 영기다. 영기는 상중하가 각각 4개씩 모두 12개다. 그런데 중국의 점술서인 이 영기경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펴는 이가 있다. 신원봉 선생. 지난 몇 년간 영기경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신 교수는 영기경이 바로 우리나라의 윷을 다룬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기경은 윷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기경은 비록 중국 고전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에 의하면 윷은 놀이이기 이전에
점술이었다고 한다. 영기경이 바로 유출 사용한 점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점괘의 숫자다. 윷가락은 모두 4개. 이 4개의 윷가락을 3번 던져 점을 치는데 한 번 던질 때마다 경우의 수가 5이기 때문에 3번 던지면 모두 125개의 점괘가 나온다. 그렇다면 영기경의 점괘를 보자. 영기는 상중하가 각각 4개씩 모두 12개다. 이 12개의 영기를 한꺼번에 던지면 4개의 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5개. 마찬가지로 중과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각각 5이다. 결국 총 125괴의 점괘가 나오는데 이는 유출 3번 던진 수와 같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의 윷과 같은 전통놀이가 있지만 중국의 것은 가락이 5이거나 혹은 6개로 이를 사용했을 때 125개의 괴가 나오지 않는다. 영기경이 유체경전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기경이 중국에서 그 유래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영기경에 대한 기록은 5세기 중국의 역사서인 남사에서 처음 나타난다. 영기경에 대해 안유명이란 학자가 처음 해설을 붙였는데 그는 고구려 사신과 접촉이 잦았다고 한다. 남사라는 책에 영기경의 구절이, 구체적인 구절이 인용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이전의 사료에서는 어떤 사료에서도 영기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안유명을 통해서 이 고구려 서적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뭐 고전처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풍속을 기록한 주서 내용에 유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유치 건너갈 가능성은 충분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유치에 관한 점술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신원봉 선생은 규장각의 고서들 속에서 윷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했다. 예, 이 책이 바로 사이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오주 연문장전 산고. 이 책은 조선시대 학자 이규경이 지은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주목할 대목은 사희에 관한 것이다. 예, 사희 변정설.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희 변정설. 사희는 윷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희경이란 책이 있었다고 한다. 사희경, 사희, 즉 윷을 사용한 점술서가 있었던 것이다. 사희경은 윷경이 틀림없습니다. 사희라는 말 자체가 윷 네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윷을 3번 던져서 125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아마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책이 전해져 내려왔고